안녕하세요. 삼성라이온즈가 좋아서 유튜브하는 삼인호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 댓글들을 보니까 이 박진만 감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감독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 팀의 리더이기 때문에 저는 믿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야구가 감독의 영향이 적은 스포츠다라는 자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감독이 어떤 영향을 경기에 미칠까 이런 고민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최근 경기 보면서 좀 답답한 것도 있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 박진만 감독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색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천천히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올 시즌 삼성 라이온즈 앞으로 예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에서 감독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매우 적습니다. 그 미국 대선 예측 적중으로 유명한 통계 사이트 538.com 조사 결과로 100년이 넘는 메이저리그 모든 감독 중 95%는 팀 성적에 겨우 2승 정도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WAR로 따지면 결국 2 정도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정도다. 그래서 연봉을 본다면 미국 3대 스포츠인 NBA 감독 평균 연봉은 700만 달러, NFL 미식축구의 감독 평균 연봉은 660만 달러, 그리고 메이저리그 감독의 평균 연봉은 200에서 300만 달러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메이저리그 감독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굉장히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야구라는 스포츠가 감독이 결국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분석 결과나 통계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투수와 타자의 대결, 야구에서 감독의 전술은 축구나 농구처럼 야구는 포메이션이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수비 시프트가 있겠지만, 축구처럼 수비수를 4명 두냐, 3명 두냐, 아니면 농구처럼 어떤 센터를 1명 두냐, 2명 두냐, 그런 거랑 달리, 야구에서 내야수를 5명 두고 외야수를 2명 두고 이런 건 없잖아요. 무조건 내야수는 4명을 둬야 되고, 외야수는 무조건 3명을 둬야 됩니다. 포수는 무조건 1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는 미식축구처럼 수백 가지 전술을 구사하는 것도 아니고 좀 감독의 전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3대 스포츠에서 메이저리그 감독의 연봉이 낮은 이유는 야구는 감독의 영향력이 적은 프로스포츠이기 때문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감독보다 선수를 모으고 전력을 모으는 단장의 능력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그럼 야구에서 감독은 아무나 해도 되는 것인가? 야구에서 감독이 중요하지 않다면은 우리가 정말 안 좋다고 얘기하는 감독을 데리고 와도 되고, 우리가 이승엽 감독을 데리고 와도 되고, 감독은 아무나 데리고 와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하지만 여기서 조심스럽게 다른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야구에서 감독 및 코치의 영향은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진영 코치입니다. 이진영 코치는 삼성 라이온즈에서도 그렇고 SSG 랜더스에서도 그렇고 이 홈런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특화된 코치입니다. 21시즌, 23시즌 SSG 랜더스는 이진영 코치와 함께 홈런 1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4시즌 바로 홈런이 전체 5위로 떨어졌죠.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 23시즌까지만 불과해도 홈런을 많이 치는 팀이 아니었는데, 이진영 코치가 부임하고 나서 24시즌 삼성 라이온즈는 홈런의 팀으로 각성하게 됩니다. 물론 라이온즈 파크에서 홈런이 너무 많다는 것도 있겠지만 홈구장의 이점을 잘 살리는 것도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태형 감독입니다. 14시즌 두산은 6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형 감독이 부임하고 그 이후 15시즌, 16시즌 두산 베어스는 우승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19시즌도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22시즌 허삼영 감독과 박진만 감독의 승률 차이입니다. 2022시즌 허삼영 감독이 있을 때 삼성 라이온즈의 승률은 0.414입니다. 하지만 박진만 감독이 있을 때 승률은 0.560으로 매우 높아졌죠. 아직 야구에서 감독의 WAR이나 감독의 영향력이나 그런 건 정확히 계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야구에서 분명 감독과 코치의 영향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리그도 어느 정도 연봉을 측정하는 거고, 스타 감독도 높게 연봉을 측정받는 이유는 분명 감독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이제 박진만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진만 감독, 올 시즌 박진만 감독의 승리 영향력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자료를 좀 가져가 봤습니다. 첫 번째는 피타고리안 승률입니다. 피타고리안 승률은 팀 득점과 실점을 통해 승률을 계산하는 세이버 매트릭스 이론입니다. 굉장히 세이버 매트릭스 이론 중에 가장 신뢰성이 높은 이론 중 하나죠. 삼성 라이온즈의 피타고리안 승률을 계산해 봤는데요. 삼성 라이온즈의 피타고리안 승률은 0.592로 실제 승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과연 다른 팀들은 어떻게 되냐? 두 팀의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이글스는 놀랍게도 피타고리안 승률과 지금 실제 승률이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자이언츠는 피타고리안 승률보다 실제 승률이 더 높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와 반대된 개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대체 선수 승리 기여도 WAR을 경우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WAR 총합은 21.77로 리그 3위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평균 자책점이나 그리고 팀 OPS를 본다면 사실 지금 리그 3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록인 겁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만 본다면 지금 순위보다는 훨씬 높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순위는 낮게 측정이 돼 있고 저는 그것은 분명 감독이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다라고 어느 정도 해석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바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더라도 감독이 팀의 승리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봤을 때 삼성 라이온즈는 결코 높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삼성과 롯데의 대결에서 감독의 차이가 계속 느껴지고 있습니다. 팀 전력보다 훨씬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와 팀 전력보다 훨씬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의 대결에서 김태형 감독과 박진만 감독의 차이는 많이 느껴집니다. 감독의 영향력이 없는 스포츠 야구. 만약에 삼성이 김태형 감독이고 롯데가 박진만 감독이었으면 결과는 같았을까요? 팀 운영이나 성장에 있어서 분명 박진만 감독은 장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경기 운영이나 전략에 있어서는 단점을 보여주는 것이 박진만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박진만 감독이 보여주는 삼성 라이온즈의 납득이 안 되는 운영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바로 너무 안타까운 선수 김도환 선수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지금 백업 포수를 열심히 찾는 중입니다. 그리고 김도환 선수도 피처스에서 좋은 타격을 보여주고 연습 경기나 시범 경기에서도 좋은 타격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부 삼성 팬들은 김도환 선수를 매우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도환 선수는 1군 선발 경기 단 1이닝만 보고 바로 피처스로 내려갔습니다. 김도환 선수가 1군에서 양창석 선수와 호흡을 맞추고 바로 교체가 되었는데 양창석 선수의 실점이 과연 김도환 선수의 잘못이었을까요? 피처스에서 좋은 타격을 보여주면서 타격이 기대되었던 김도환 선수입니다. 저는 김도환 선수한테 그래도 그 경기 4타석 정도는 꾸준하게 줘봤어야 되지 않나. 그 4타석 정도는 보고 피처스로 보낼지 말지를 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소 김도환 선수에게는 야박한 삼성 라이온즈의 운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우현 선수입니다. 양우현 선수 금요일 경기 콜업이 돼가지고 4이닝 동안 유격수에서 실책 없이 2번의 수비를 잘 해냈는데 하나의 수비는 정말 좋은 호수비를 보여줬죠. 근데 한 경기만 보고 바로 2군행으로 갔습니다. 양우현 선수의 피처 스타일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팀 전력상 그 당시 이재현 선수가 부상이고 양도근 선수가 그 상무 체력 검진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유격수 대체 선수로 양우현 선수를 투입할 수 있지만 저는 양우현 선수도 그래도 그 경기 양도근 선수를 바로 교체할 게 아니라 양우현 선수한테도 한 2타석, 4타석 기회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박진만 감독은 그래도 뎁스를 넓게 쓰는 감독입니다. 박진만 감독이 있기에 작년 윤정민 선수 같은 선수가 나온 것이고 올 시즌 김성윤 선수나 박승규 선수 같은 선수나 양도근 선수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박진만 감독은 때론 몇몇 선수들한테는 야박하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소 아쉬운 운영이기는 합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전력으로 본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 가을 야구를 충분히 갈 수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저는 과연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정 경기에서의 팀 타격입니다. 원정 경기 팀 타율 리그 9위, 팀 OPS 리그 9위, 심지어 홈런도 리그 9위입니다. 홈런 1위의 팀이 원정에서 홈런을 전혀 못 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 라이온즈는 홈런의 팀일까요? 저는 삼성 라이온즈는 홈런의 팀이 아니라 어쩌면 라팍을 쓰는 팀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이 맞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백정현 선수 없는 불펜. 과연 필승조는 누구일까? 일요일 경기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김태훈 선수 교체에 대해서 있겠지만 김태훈 선수가 교체가 되더라도 저는 그 롯데의 타선을 막아줄 불펜 투수는 삼성 라이온즈의 이호성 선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하지만 이호성 선수는 마무리 투수죠. 김태훈, 이호성 선수 빼고 미들맨이 없는 지금의 상황. 저는 삼성 라이온즈가 새롭게 미들맨을 찾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육선엽 선수가 될 수 있고 베테랑이 오승환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지금 사직에서 한 번도 못 이기고 KT와의 대결에서도 밀리고 기아 타이거즈는 잘 이기고 있지만 SSG 랜더스한테도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키움 히어로 전승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승리를 기록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어봅니다. 이제 삼성 라이온즈 정신 차려야 되고 박진만 감독 더 집중해야 됩니다. 감독은 팀의 리더입니다.
저는 투수들 관리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는 박진만 감독의 장점도 있고 저는 투수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팬들이 입모아 말하는 아쉬운 투수 교체, 그 몇몇 선수들에게는 다소 야박하게 주는 출전 기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박진만 감독이 반성하고 남은 시즌, 이제 시즌이 절반이 돌았는데 남은 절반의 시즌에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 일요일 경기 투수 교체, 김태훈 선수가 그렇게 실점하는 중에 박 감독이나 투수 코치의 개입이 없다는 것은 저도 분명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야구에서 감독의 영향력은 대부분 작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야구를 보는 우리 팬들에게 감독의 영향력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체감일 수도 있고 우리의 느낌일 수도 있지만 저도 감독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야구는 적지 않다라고 요즘은 느끼고 있습니다. 박진만 감독이 저는 결코 무능한 감독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비하하는 어떤 돌을 붙이는 그런 감독보다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감독이라 생각합니다. 박진만 감독이 남은 시즌 좀 집중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삼성 라이온즈 반드시 가을 야구 또 넘어서 한국 시리즈까지 한번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청초!